자, 이번 시간에는 복부의 근육, 그러니까 배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배근육은 우리는 4개를 보겠습니다. 작은 근육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냅두고 큰 근육 중심으로 해서 4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직근이라고 하는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복직근. 여기 우리말로는 어떻게 이름이 되어 있죠? 배고등근. 배에 곧게 있다라고 해서 배고등근. 똑바로 있죠. 똑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부위, 기시부, 이는 곳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의 뼈는 결국은 하나밖에 없죠. 무슨 뼈? 두덩뼈, 치골이죠. 요 위에서 결합 부분 바르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반듯하게 올라가요. 제가 생각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죠? 반듯하게 올라가서 여기 우리 칼돌기라고 하는 검상돌기 바로 옆에 해서 위에 갈비 연골 이런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붙는 곳은 훨씬 더 넓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워낙 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우리가 배를 호흡을 할 때, 배호흡, 복식호흡, 배호흡을 할 때 배가 앞으로 나왔다 들어갈 때 이 근육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뭐였죠?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힘줄. 한자로는 근획. 우리말로는 나눔 힘줄이라고 해서 중간에 한 2-3개의 힘줄로 이 근육을 묶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힘줄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근육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근복이 커지죠. 힘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근육이 볼록볼록볼록. 이거 중간에 이제 힘줄 부분은 가만히 있고 그 위아래만 볼록볼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왕자가 딱 생긴다는 겁니다. 양쪽을 보면. 물론 이 양쪽 그 복직근 가운데는 역시 다시 힘줄로 된 무슨 선? 백선. 백색 선이 역시 있습니다. 그것도 근육이 아니라 힘줄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변하지 않죠. 중간에 백선이 있고 양쪽에 복직근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근획이라고 하는 힘줄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복직근의 작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에 갈비 있는 이쪽이 이 아래쪽에 두덩뼈, 치골 있는 쪽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힘들죠? 하체, 그래 골반의 무게를 이 갈비 쪽에서 다 당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근육이 작용하면 몸, 상반신 앞으로 숙이는 그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살짝 이제 여기다 약간 옆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옆구, 그러니까 허리 옆으로 해서 옆구리로 해서 이 복직근 옆에까지, 그러니까 살짝 뒤쪽에서부터 옆으로 해서 복직근 쪽까지 이렇게 전부 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3개의 근육이 싸고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배 바깥 삐근, 외복사근이라고 하는 배 바깥 삐근이 있고요. 속에 중간층으로 배속 삐근, 이게 한자로는 내복사근, 복사라는 말이 배에 비스듬하게 이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가로로 근섬유 방향이 배열된 복횡근이라고 하는 배가로근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섬유의 방향을 가지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라는 말 자체가 배복자에 비스듬하다라는 의미의 사. 그래서 복사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복사근, 안쪽에 있다고 내복사근, 제일 안쪽에 가로로 있다고 해서 복횡근, 이렇게 3겹이 있습니다. 근육이 3겹으로 있어요. 3겹을 다른 말로 하면 삼겹. 이게 바로 삼겹살입니다. 여러분들은 돼지의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을 열심히 구워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외복사근, 배 바깥 삐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죠? 꽤 큽니다. 제일 커요. 이 세 개 중에. 그러니까 갈비의 바깥쪽에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5번 갈비부터 12번 갈비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큽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어서 비스듬하게 내려와요. 비스듬하게 내려오면 어디를 만나느냐? 이게 복직근 쪽, 복직근을 싸고 있는 초, 복직근 초 쪽으로도 한 흐름이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내려오면 우리 여기 사타구니라고 하는 삿부위, 삿골 그쪽으로도 한 무리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비스듬하게 내려오면 여기가 뭐가 되죠? 장골능, 엉덩뼈 능선 쪽으로도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외복사근, 복사근의 근섬유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 봤죠? 손가락을 벌려서, 자, 요거 잡아주세요. 제 손가락을 벌려서 옆구리에 대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비스듬하게 내려오라 그랬죠. 아랫배 쪽을 비스듬하게. 그렇게 내려오면 엄지 쪽은 복직근 쪽으로 가고, 나머지 중간 손가락은 그 삿부위 쪽으로 가고, 새끼손가락은 장골능, 엉덩이 능 쪽으로 이렇게 가죠. 딱 이 그 외복사근이 이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섬유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근육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갈비 쪽에서 이 장골능 쪽 끌어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숙여야죠. 자, 한쪽만 작용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숙이겠습니까? 좀 비스듬하게, 그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제 숙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숙일 때 양쪽이 작용하면은 뭐 그대로 반듯하게 숙이겠고, 한쪽만 작용한다면은 작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숙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은 몸을 앞으로 숙인다. 몸을 앞으로 숙인다. 자, 외복사근을 떼겠습니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복사근을 떼면 뭐가 보이죠? 내복사근, 배속빗근이 보입니다. 자, 근섬유의 진행 방향은 똑같아요. 어차피 단지 방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고 밑에서 반대로 위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장골능, 엉덩뼈 능선 쪽에서 올라오고, 삿부위 쪽에서 올라오고, 배 그 고등근집 이쪽에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갈비에 붙을 때는 조금 아까보다는 좀 작게 붙습니다. 10번, 11, 12번 갈비 정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번, 11, 12번 갈비에 붙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은 어떻겠습니까? 근섬유의 방향은 반대이긴 하지만 결론은 외복사근과 작용은 똑같아요. 어차피 장골능 하체를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몸이 숙여지게 되겠습니다. 작용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복사근을 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근섬유의 방향이 가로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횡, 횡이 붙어 있는 겁니다. 배, 가로, 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일 속면에 있는데요. 제일 속에 있습니다. 역시 이제 뒤쪽은 허리 쪽, 아래쪽은 장골능, 여기 삿부위 쪽, 그리고 속에, 갈비 속에, 갈비 속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모양을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갈비 속면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이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갈비 속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충 한
갈비부터 7, 8, 9, 10, 11, 12 정도의 갈비에 붙어 있고 장골 능, 엉덩뼈 능선 쪽에 주로 붙어 있는데 작용은 우리 아까 외복사근, 내복사근 같은 경우는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작용이 이제 중심이라면 이 역시도 그런 비슷한 작용이 있는데 이 그 복행근, 배 가로근의 중요한 작용은 배의 압력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뭐 안마하기는 힘든 근육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모든 운동을 할 때 이 복행근, 배 가로근이 속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약하면 운동할 때 허리를 잘 다친다고 합니다. 나이 먹어서 잘 넘어지고 운동할 때 잘 허리 삐끗하고 하는 게 전부 이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근육에 힘을 딱 주면 복행근, 이 근육에 힘을 딱 주면 배가 아랫배가 쏙 들어가요. 꼭 그 여자들 뭐 찬 것처럼 콜셋 찬 것처럼. 그래서 이 근육의 별명이 콜셋 근육이에요. 코르셋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에 힘을 딱 주면 아랫배가 쏙 들어가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숨을 들여 마시면서 아랫배 힘을 탁 줘보세요. 그리고 배가 쏙 들어가죠. 바로 이 복행근의 수축을 주는 겁니다. 자, 요 상전장골극, 그 엉덩뼈, 위앞 엉덩뼈 가시, 그 가시의 안쪽, 배 쪽으로 한 3cm 정도 들어가서 만지면 근육이 이렇게 탁 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행근의 수축 때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단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 최대 호흡 때 이제 이 근육이 이제 수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호흡법, 또 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호흡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흡법이 바로 필라테스 호흡법이라고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호흡법이 있죠. 그게 이 복행근 훈련 호흡법이라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행근 단련, 이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척추 쪽으로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하세요. 힘을 콱 주고 그렇게 하시면 이 복행근이 단련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 때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허리의 부상을. 자, 이렇게 복부의 근육 크게 4가지를 봤습니다. 앞쪽에 복직근, 배 고등근이죠.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전체 공간이 그 내장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으로 이 전체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근육이 상당히 이제 강해야지 내장기도 잘 보호하고 신체의 중심도 잘 잡아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운동을 안 하고 나이가 먹고 하면 지방이 많이 차고 해서 이 근육도 상당히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부 근육, 물론 우리 안마 때 이 복부 마사지라고 해서 이 배 근육을 안마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스스로 많은 운동을 통해서 이 배 근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또 복부의 근육을 살펴봤습니다.